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초반 출생한 세대를 가리키는 용어인데요. 이 밀레니얼 세대는요, 정보기술, IT에 능통하고 대학 진학률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사회 진출해서 그 고용 감소, 일자리 질저하 등의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세대라고 하는데요. 이제 2021년이 되었습니다. 현재 밀레니얼 세대, 그 중에서도 이 청년 세대들은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느냐? 80년대생들 중에 임원이 상당수 등장했다고 합니다. 100대 기업에서 56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 90년대생들이 지금 뭐 과장, 대리, 주임급 실무자로 활약하고 있고요. 00년대생들은 이제 성인이 되었어요. 대학 들어갔죠. 아, 네. 이게 밀레니얼 세대들이 지금 이제 사회 주류로 진입하고 있는 과정인데, 여기 계시는 패널분들 저 포함해서 다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래도 약간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이 늙어가는 거지 뭘 차이야. 나는 어떤 유형의 밀레니얼 세대고 이렇게 살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의 청년이다를 한번 패널분들께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이사야 네, 우리 네, 패널부터 먼저 네. 하시죠. 네. 정보화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네. 거기에 맞춰 IT에 관련된 습득력이 좀 뛰어나고 세대 흐름에 좀 더 빨리 대처하는 세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부모님 세대는 정보에 대한 부분을 좀 되게 많이 알려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걸 따로 배우시지 않았지만 저희가 공부하면서 따로 이제 습득을 해가는 이제 세대잖아요. 정보를 습득하는 능력이랑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이 타 기성세대와 비교했을 때는 좀 더 높은 세대가 밀레니얼 세대가 아닐까. 그래서 저희의 장점이 네. 좀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정보 습득력이 있고 확실히 그런 부분이 기성세대와는 차이점이 있는 우리 92년생 사연님의 한번 말을 들어봤고요. 81년생 정현님은 네. 어떤 밀레니얼 세대인가요? 저는 이제 밀레니얼 세대의 말향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저 80년대생들을 좀 보면은 앞선 세대의 권위주의적 어떤 잔재들을 경험하면서 디지털에 이제 새롭게 진입하는 시기에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뭔가 이제 문화적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이 디지털을 통해서 성단계를 보내는 과정은 우리를 수평화시켰어요. 특별히 한 주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열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n분의 1로서의 주체로 인정받고 활동할 수 있거든요. 저희 세대가 처음으로 이제 그 바로 각자가 n분의 1로서 존중받았던 미니홈피 싸이월드를 통해 청소년기를 쭉 이어왔던 대학생활까지 갔던 세대라고 한다면 그 세대들이 경험했던 수평적인 이 가치관의 전환은 저희들이 이후 세대들을 또 연결짓는 브릿지 세대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봐요. 그런 세대들과 앞선 70년대 세대들의 어떤 브릿지 역할로서의 80년대 밀레니얼 세대들의 역할을 했다. 그리고 저도 지금은 어렵지만 그래도 적응하고 있는 게 온전한 수평 그리고 다양성의 공존. 그게 밀레니얼 세대의 되게 큰 특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에 상당히 익숙해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70년생보다는 더 익숙하게 빠르게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각자가 정의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88년생입니다. 네. 제가 이제 인터넷을 접한 시점은 사춘기 때예요. 그리고 그때 핸드폰이 막 뭐 컬러 핸드폰이 보급화가 좀 많이 활발하게 됐었거든요. 스마트폰을 처음 썼을 때가 군대 제대할 때쯤이었거든요. 20살 이후. 저희는 약간 낀 세대의 느낌이 들었어요. 네. 90년대생들이 온다라는 뭐 책도 있었고 90년대생들의 특징은 짧은 컨텐츠를 원하면서 병맛을 추구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분들은 사춘기 때 핸드폰을 접했어요. 그 스마트폰을. 저 또래나 90년대 초반 아니면 뭐 80년대 중반 이분들은 병맛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즐기지만 그 이후의 감성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약간 이 미세한 차이인데 90년대 중반의 어떤 되게 병맛스러운 감성 그런 것들의 차이에서 약간 스마트폰 보급의 시기에 따른 그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 제가 초등학교 이런 데 강연을 한 번씩 가면요. 네. 우리 친구들의 그 장래 희망 1등 뭘 것 같아요? 유튜브? 맞아요. 크리에이터가 1등이에요. 크리에이터가.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얘들아 왜 크리에이터 되고 싶어? 즐기면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돈도 벌 수 있잖아요. 지금의 밀레니얼 세대라고 일컬어지는 친구들은요, 남들의 시선을 그렇게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재미와 멋을 추구하고 각자의 다양성,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들이 존중받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돈까지 벌 수 있으면 너무 좋다 이러는 것 같거든요. 사실 밀레니얼 세대 간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요. 뭐 저희끼리 이제 자연스럽게 밀레니얼 세대를 정의하면서
80년대 초반의 생각과 90년대생, 뭐 저는 낀 세대 입장에서 밀레니얼 세대를 뭐 정의를 해봤는데요. 네. 자, 그러면 이 내가 느끼는 밀레니얼 세대 안에서의 세대 차이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정혜님처럼 80년대 초반에 생각하는 뭐 90년대생 아니면 00년대생, 그러면 우리 90년대생이 생각하는 80년대생과 00년대생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주일학교 교사를 했거든요. 아주 오래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90년대 후반 친구들이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었는데 막 떠들어 예배 시간에. 그래서 내가 데리고 나왔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왜 이렇게 폭력적인 방법을 쓰시죠? 거기 안에서 저에게 조용히 하라고도 말씀하실 수도 있었고 언성을 높이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꼭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됩니까? 이런 거야. 그때 그 아이의 나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로서 존중받고 존중하는 방식이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공식적인 행사에 뭔가 잘못될까봐 두려워서 걱정돼서 이렇게 데리고 나오면 그 방식이 폭력적이라고 지적하고 나의 언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나이의 높고 낮음이 하나의 어떤 권위와 위계를 이제 만들었던 저의 어떤 어린 시절의 경험과 달리 또 90년대 이후 또 00년대생들은 그런 것에 되게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 그 포노사피엔스라는 말이 있대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스마트폰을 그 이제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오장육부의 장기처럼 하나의 그러고 보니까 내 손에도 이 밀레니얼 세대들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고 그렇죠. 집에 두고 왔으면 다시 가봐야 될 것 같은 하루라도 스마트폰을 안 보면 진짜 일상생활이 어려운 그렇죠. 정도의 지금 시대까지 온 거죠. 네, 이렇게 각자 느끼는 밀레니얼 세대들 간의 어떤 차이, 우리가 바라보는 위와 아래 세대의 어떤 조금 미세하지만 또 좀 클 수 있는 차이를 한번 얘기해봤고요. 네. 우리는 하지만 같은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네. 공통 분모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고민이라던 게 있겠죠. 그 베이비붐 세대가 비교를 해보자면 저희 세대에 비해서는 좀 경제적으로는 풍족한 환경에 살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상대적으로 그런 경쟁에 조금 노출이 되어가지고 많이 힘든 과정도 겪기도 한 세대이기도 한데요. 그럼 우리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고민은 어떤 게 있을까요? 70년, 80년대에는 경쟁을 해도 먹을 게 많은 시대였지만 지금은 경쟁을 해도 먹을 게 별로 없는 시대예요. 네. 일자리가 없어요, 일단. 정규직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는 시대고요. 비정규직 일자리마저도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사라지는 대신에 일거리가 늘어나는 시대가 될 거거든요. 프리랜서들이 또 많이 늘어날 거예요. 지금의 청년 세대 혹은 밀레니얼 세대들이 경험하게 될 일자리가 줄어드는 대신에 일거리는 늘어나는 그런 시대는 엄청 불안정할 거거든요. 이 시대가 밀레니얼 세대를 그렇게 만든 것인지 혹은 밀레니얼 세대가 성향이 그렇다 보니까 그 시대가 그렇게 바뀐 것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만족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로 만족하지 뭐. 요 정도 보수로 만족하지 뭐. 달관하는 세대로 점점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게 좋다 나쁘다라는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사회가 그렇다면 최선을 다해도 과거처럼 가져갈 것이 많지 않은 시대라면 사회적으로는 안정망을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노동할 수 없는 청년들, 밀레니얼 세대를 위해서 그런 안전망들, 두터운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다. 저 같은 경우도 밀레니얼 세대를 특이한 세대라고 이해하시는 기성세대의 목소리를 많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들은 자기의 다양성을 표출하니까 그게 예의가 없다, 당돌하다, 그래서 불편해하는 불편어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더 막 안 좋게 보고 밀레니얼 세대들을 손가락질하는 분들이 몇몇 계신데 아니 그 젊은 세대 건방지다는 건 고려 시대에도 있었다는데 저희도 이후의 세대들을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기성세대들도 우리의 그 밀레니얼 세대들의 그 문화와 그 어떤 습관 이런 트렌드를 같이 읽어주면 공감해주면 좀 더 조화로운 삶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밀레니얼 세대가 사회적 주류가 되어 왔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앞선 세대가 또 밀레니얼 세대를 더 치열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해도 해야 되지만 저희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다음 세대의 특징, 특성을 잘 이해하는 노력도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서로 공감할 줄 알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세대 간의 그런 공감과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밀레니얼 세대의 어떤 고민을 좀 풀어줄 수 있는 사회적 안정망 이런 것들이 잘 바탕이 된다면 뭐 더 나은 사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좋네요.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한 지 한 40분 됐나요? 좀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오늘은 이쯤에서 한번 이야기를 끝내도록 할게요. 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청년들이 관심 가질 법한 주제를 찾아듣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치 이슈에 대해서 가볍게 이야기 나누고 토론해보는 토크쇼 노잼 정치쇼. 저는 진행을 맡은 노성주였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